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답답한 이유는 첫 번째로는 박스권인 이유는 바로 정권 유지, 정권 재창출 여론을 못 벗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여전히 현 정부에 대한 불만, 문재인 정부 안 되겠다, 바꿔보자. 이걸 아직 뒤엎을 만한 이재명의 강점, 이재명의 효과, 이게 안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는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비호감 여론이 높은데 국정 운영에 대해서 부정 여론이 더 높잖아요. 그리고 정권 교체 여론이 더 높아. 이걸 뒤엎으려면 난 문재인하고 달라. 문재인 대통령하고 달라. 이게 나와야 되는데 차별화를 한다 하더라도 에이, 그 사람들이 그 사람 아니야. 이게 또 있는 거죠. 왜? 민주당 사람들은 그대로니까. 또 이재명이 정권 잡더라도 거의 민주당이 계속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신을 떨쳐버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완전히 뒤엎어버린다. 민주당을 뒤집어버린다. 디비뿐다 아이가 경상도 사람들이. 이렇게 돼야 좀 더 생각을 이재명에 대해서 의심을 했던 사람들이 생각을 바꿀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대장동 부동산 리스크. 계속 따라다녀요. 이게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런 대장동 리스크가 해소가 안 됩니다. 이런 미스터리가 길어지니까. 이게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길어지면은 특히 여성 유권자들은 계속해서 의심스럽게 보면 아이고 저거 뭐가 있는가 아이가 있는가 보여 있는가 보러 이렇게 돼버리니까 더 지지층들이 벽을 뚫고 올라가지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돼요. 리스크입니다. 바로 대장동, 형수욕설. 형수욕설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맞대응 형식으로 형수욕설을 터뜨리지만 예전부터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형수욕설을 다시 접하게 되는 유권자들이 봤을 때 화들짝 놀라면서 그것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최근에, 지난주에. 그렇게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정권 유지 여론이 높지 않은 거. 정권 유지 여론이 훨씬 더 높아지지 않는 거. 또, 대장동 리스크를 비롯해서 형수욕설까지 각종 리스크. 이것도 중요한 유권자층이죠. MZ세대, 여성, 중도층. 뚫고 못 가는 거야. 못 뚫어요. 이런 현상도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더 끌어올리지 못하는 건데 중요한 건 큰절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과연 정말 이재명 후보를 믿지 못하는 지금 유권자들이 많아요. 비호감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도 많고 그들이 과연 마음을 돌릴 수 있느냐, 어떻게 마음을 돌리게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야심차게 내놓은 것이 부동산, 아파트 311만 호를 공급하겠다. 그 외에도 뭐 탈모 공약도 나오고 소확행도 나오고 또 탈모 공약 위뿐만 아니라 임플란트 이야기도 나오고 탈모 약도 나오고 각가지 다 나오죠. 청년들한테는 또 청년 기본소득으로 지원을 하겠다. 또 김포공항을 또 존치하고 주변에 아파트를 건설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왜 안 올라가냐? 이게 왜냐면 학습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 2017년 5월 10일, 5월 9일 날 대선이 있었죠. 5월 9일 대선하기 전에 뭐 다 한다 그랬어. 청년 일자리 늘리고 뭐 경제도 살리고 100가지를 내놨어요. 당선되고. 그중에 몇 가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약속해봐야 말짱 도루묵이더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유튜브 댓글 보내주는데 믿을 게 없다. 믿는 도끼에 발등시킨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큰 정책을 내놔봐야 마음이 움직여. 아유, 눈꽃님. 아까 또 보내주셨는데 또 보내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눈꽃에 뭔가 네. 알겠습니다. 자, 메시지도 함께 보내주는데, 이제 안 속는다! 한두 번인가요? 네, 맞습니다. 정말 쏟고, 또 쏟고, 쏟고, 또 속는 게 유권자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작 이 기억에 따르면, 아니, 문재인 대통령도 문재인 후보도 약속도 못 지켰는데, 무슨 이재명,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고, 이런 큰 정책을, 부동산 정책을 내놔봐야, 결과적으로는 이게 유권자가 마음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답답한 상황. 말 그대로 설명절이 지나고 나면 이게 이제 곧 후보자 등록이거든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이다. 지금 이재명 후보는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 의원들은 180석이나 되잖아요. 열린민주당하고도 합했잖아요. 지금 민주당하고도 합했잖아요. 다른 이름으로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던 정당하고도 합당을 했고 열린민주당하고도 합당을 했고 그러면 지지율이 더 올라가야 되는데 지지율 안 올라가. 이건 그만큼 지금 이재명 후보는 답답한 상황이 되겠다. 그걸 어떻게 하면 돌파할 것인가. 결국 국민들은 진정성이죠. 형수 욕설도 그렇고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해내느냐. 그게 중요해 보입니다.